안녕하세요. 네, 네, 구의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창섭 청년입니다. 네, 네, 되게 막상 서니까 정말 많이 어색하네요. 네, 저희가 일단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뭐 강의라고 하면 사실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비전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앞에 보이시죠? 말랑카우를 가져왔는데 제가 정답이 있는 질문도 있고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는데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제가 네, 이 캔디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던져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손을 들고 얘기하는 습관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좀 편하게 그냥 다 손 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사탕을 다 드리고 이야기가 마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첫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왜 사세요? 네, 이거에 지금 답하실 수 있는 분께 제가 말랑카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난 지금 이거 얘기할 수 있다. 왜 사는지. 어, 그냥 산다고 하신 분. 그냥 살 수 있죠. 네, 많은 사람이 그냥 살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좀 앞으로 앉아주시면 제가 이걸 던지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네, 좀 멀리 계시네요. 네,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네, 이게 아마 지금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 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냐면, 제가 그 어떤 동영상을 예전에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그 이제 마이크를 하나 들고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길 가는 대학생을 붙잡고 저 학생 여러분 제가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왜 사세요?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본 것들을 답을 받아서 취합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답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답이 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살아요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었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요라고 답을 하신 분이 있었고 뭐 그냥도 있었고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뭐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성인이고 그리고 정말 본인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삶에 대해서 왜 사는지 정말 고민을 아직도 해보지 않았구나. 그걸 좀 느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세요에 대한 답을 좀 찾으실 수 있는 혹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어질 저의 이야기는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힐더월드라는 팝송이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는 분? 네. 예, 마이클 잭슨. 네, 답을 써놨죠. 네. 딱 보고 답을 찾으시면 잽싸게 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왜 이 화면에 넣었냐면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윤리 수업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윤리 수업 있죠. 네. 있을 텐데 그 윤리 수업 시간에 저도 막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이제 수업 시작 전에 틀어주셨어요. 근데 이 노래가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여러분들 음악 지금 뭐 K-팝 좋아하시죠? 아마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대부분의 노래들이 들어보면 뭐 연인들의 사랑, 이별, 뭐 썸, 뭐 이런 주제로 많은 노래를 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되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거의 레전드급의 가수죠. 가수가 세계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을 치유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생명들을 당신들이 케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전 이제 섬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좁은 곳에 살던 저한테 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막연하게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네,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했어요. 뭐 경영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되게 웃긴데 경영학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나름의 참 철없지만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게 도서관 사진인데요. 이거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다 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네, 뭐 아직 대학 가실 날이 먼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시면 보통 뭐 미팅하고 싶어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싶어하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루틴은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 가고 그 도서관에 가서 그날 배운 걸 복습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을 가고 그 다음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 이게 저의 1년 동안의 일과였어요 거의. 정말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대학 가서는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나름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장학금을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정말 이제 4년 내내 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녀야지라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 대학 4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 장학금이었다는 거를. 네, 그때는 몰랐어요. 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 보통 어디에 가죠? 네, 저 남자인데 어디를 갔을까요? 예, 군대를 갔죠. 군대 맞추신 분 하나 드릴게요. 네, 여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석하게도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이게 제 사진은 아니고요. 네, 그냥 군대 훈련소에 있는 어떤 사진 가져온 건데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군대에 가면 이제 뭐 힘든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좋은 게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아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곳에서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전역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으로서 지금 당장 주변의 평화를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다시 돌아가면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 연합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 동아리는 다 아시죠?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에도 요즘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합 동아리는 대학교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벗어나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인 말고 외국인 친구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그 2학년으로 복학을 했는데요. 복학을 하자마자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그냥 뭐 교육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휴학도 하고 외국도 다녀오고 했지만 그래도 한 3년 반 정도를 네, 꾸준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이제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세계 평화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가면 해외 봉사를 무료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고 면접에 통과하면 무료로 외국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원을 해가지고 네,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말레이시아에 해외 봉사 활동을 갔고 그리고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네, 이게 좀 잘 작동을 안 해서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 해외 봉사 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차례 해외 봉사 활동을 갔었고 가면 이제 헤비타트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있는데 그곳과 함께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문화교류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녀시대, 네, 뭐 원더걸스, 네, 뭐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지금의 블랙핑크급의 네, 또 전설의 아이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춤을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현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알아보다가 학교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교환 학생이 아니고 그냥 진짜 정말 대학교 1학년부터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생활이 서툴다 보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상대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제 러시아에서 온 친구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르쳤다기보다는 이제 이 친구가 수업을 듣고 오면 뭐 몰랐던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과제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저의 도움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똑똑한 친구였어서 알아서 잘 해가지고 네, 졸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처음 외국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돈 벌기? 돈 벌기는 아니지만 하나 드릴게요. 대답했으니까. 네, 네, 아이고. 네, 세 번째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뭐 시장 경제,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관련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이 사진들이 이제 그때 활동하던 사진들입니다. 뭐 같이 수업도 듣고 MT도 가고 뭐 경제 스피치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받고 이런 것들 했고요. 그 왼쪽 밑에 혹시 사진 보이세요? 저 곰돌이 있는 사진? 네, 이거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100명씩 모였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는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좀 진로 교육 같은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의 사진이고 이제 저기 보면 친구들이 다 이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화학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 전공 소개를 하는 역할을 맡았고 저는 당시 이제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저희 가운데 곰탈을 쓴 게 저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한테 상담을 하지는 않았고 저 곰탈을 쓰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등학교 앞에 있는 지하철역 앞에 서가지고 학교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네, 했었습니다. 네, 되게 좀 인상 깊게 남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전부 대학교 2학년 때 전역하고 1년 동안 한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생활은 아직 4학년까지 2년이 더 남았는데 이미 다 목표를 이룬 거죠. 사실 대학 생활의 활동들에 대한 목표를.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그러면은 또 내가 이제 다음 목표로 뭘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인과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뭔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영어 누구예요? 예, 영어 맞습니다. 네, 빅키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멀리 계셔가지고 다들 네, 영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나이가 25이었어요. 이제 이 모든 활동들 마치고 나서 나이가. 그런데 영어를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약간 소름 돋을 정도인데 그 중학교 제가 아직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책에 있던 영어거든요. 뭐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I'm a stranger here. 뭐 이런 거.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게 전부였어요. 25에 영어로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세계 평화고 뭐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까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에 만난 선배님 한 분이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선배를 이제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짜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조언은 이제 처음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로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필리핀에서 3개월 동안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국가로 가서 3개월을 공부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가지고 대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사실 뭐 같이 공부하던 애들이랑 놀던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짜 스파르타식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 암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 암기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해야 아침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영어로 수업을 듣다가 저녁을 먹고 잠깐 쉬고 2시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마치고 나면 9시에 영어 문장 50개 암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못하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암기 시험 50개를 외우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서 운동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자는데 저는 이제 거기 친구들이랑 영어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또 외우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 12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루에 5시간을 자고 계속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이렇게 지냈는데 사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때인데 영어가 너무 필요해서 갔고 그리고 영어가 하루하루 느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의 이제 그 당시 1대1 수업을 담당했던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1대1 수업이 2번 있었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2번 선생님이 바뀌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 1시간 반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의 말을 듣기에 바쁜 거예요. 일단 알아듣기에. 그래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이 선생님을 영어로 웃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뭐 친구들은 뭐 호주로 간 친구도 있었고 뭐 캐나다로 간 친구도 있었고 미국으로 간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네, 영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영국을 너무나 사랑하던 청년이었어가지고 네, 영국으로 갔는데요. 네, 영국에서 학원을 같이 이제 다녔던 친구 그리고 이제 뭐 홈스테이 가정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있는 친구는 저의 룸메이트였던 아르헨티나 이제 친구였는데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었거든요. 저 뭘까요? 짜장면, 짜장밥, 짜파게티 맞습니다. 네. 짜장면 비슷하게 맞춰줘가지고 이렇게요. 네. 짜파게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짜파게티 좋아하시죠? 네. 짜파게티는 외국에서도 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친구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도 3개월간 지내면서 뭐 여행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좀 필리핀에서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개월이었다라고 말하는 네, 영국 시절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영어까지 해결했으니까. 근데 대학 생활은 1년 반이 남았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또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세계 평화를 떠올리게 됐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로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영국에 있을 때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싶은데 약간 꽂혀가지고 영국과 유럽에서 네, 축구장을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친구들은 좀 알 수도 있는데 네, 영국에서 한 12군데 정도 갔던 것 같고 네, 유럽 여행하면서 또 한 10군데 정도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0곳의 주요 구단들의 이제 축구장을 돌아보면서 나름의 약간 선진 축구를 이해해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네, 네,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고 네, 여기가 어딘지 안다. 어디 축구장? 영국의 어디? 정답은 항상 사진 안에 있어요. 네.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유. 네. 여기 또 맨유 팬이 계시나요? 네. 받으세요. 아이고. 네. 제가 거의 한 20년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열혈 팬이어가지고 네, 영국에 갔을 때 여기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자마자 축구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한국에 이제 부천 FC라는 프로 2부 리그에 있는 축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스포츠 마케팅 강의를 해주고 그 강의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천 FC라는 팀에서 1년간 이제 무급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었고 뭐 축구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보도 자료 쓰는 거, 경기 기록하는 거, 경기 준비하는 거,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일했을 당시에 부천 FC가 아마추어 리그에 있었거든요. 3부 리그에. 근데 이제 이 팬들이랑 구단이 프로 리그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 부천 시장님 그리고 부천 시의원님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제 부천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해를 마치고 제가 일했던 해를 마치고 그 다음 해부터 프로 2부 리그에 승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던 모습이고 네, 지금은 아직 안타깝게도 1부 리그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2부 리그에 있는데 이제 제가 주주로 있어요. 여기 아주 소액의 주주로. 네, 그래서 아직도 심정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프로리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계속 사진이 나오다가 지금 사진이 없죠. 네, 시꺼먼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축구팀에서 일을 마쳤을 때가 제가 4학년이 이제 마쳤을 때였어요. 거의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때였는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걸로는 졸업하고 나의 생계를 생각하면서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4학년이 됐을 때 이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때 되게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이자 아마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고 저는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하나님 모를 때여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우연히 방 안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책이 왜 제 방에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자랄 때 옆집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한 번씩 놀러 가면 계속 밥을 해주시면서 이제 식전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해주시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면 꼭 시편 말씀을 읽어주셨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교회가 싫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바른 어린이였기 때문에 또 이제 식사도 대접해주시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있었고, 근데 그때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셨던 성경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교회를 가려고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독서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서 아니야 뭐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데 뭐라 쓰여 있는지나 시간 나면 한번 봐야지라고 꽂아놨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편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당시 제가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기숙사 앞에 있는 교회를 그냥 혼자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고 절박하니까 그냥 신을 찾은 거죠 그때. 그러면서 저 진짜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에도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나라의 국기이거든요. 어디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진짜 어딘지 알겠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니어도 드려요.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는 저 끝에 친구. 아프가니스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힌트는 커피입니다. 커피가 유명한 나라예요. 어디? 가나? 가나 아니고 아이고 저 해주세요. 에티오피아 정답입니다. 아이고. 이 앞에 앉은 친구들 잘 맞추네요. 에티오피아 지도예요. 이걸 이제 국기인데 왜 올려놨냐면 제가 이제 브라질에 해외 봉사 활동 갔었다고 했잖아요. 같이 다녀왔던 친구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에티오피아에서 월드투게더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해줄 사람 한국인이 한 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자였으면 좋겠다.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세계 평화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에 되게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게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제가 이미 갔다 왔고 봉사활동으로 말레이시아 갔다 왔고 중남미로 이제 브라질을 갔다 왔고 하나 남은 게 아프리카였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때쯤 힘들 거니까 퇴사하고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딱 발견을 한 거고,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에티오피아나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공고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2시간 만에 지원서를 쓰고 오타 없는지만 보고 그냥 냈어요. 그리고 내자마자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무조건 간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잘 모르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서류가 통과가 되고 면접이 통과가 돼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만 1년을 지내게 됐는데 진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그냥 영어로 막 주저리 써져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여기에 써져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가서 월요일, 아직도 진짜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새벽 3시에 퇴근을 했고요. 목요일에는
조금 빨리 퇴근해가지고 밤 12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금요일은 칼퇴를 하고 주말은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감사했던 게 이 에티오피아 지부의 지부장님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가게 해주겠다. 교회는 빠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좋은 지부장님, 또 한인교회 좋은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선교의 목적으로 일하러 온 청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1년간 교제를 하면서 정말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새벽 3시에 퇴근하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잠들기가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차례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었고, 그 1년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티오피아에 오기 전에 이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신을 찾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없어서 신을 찾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을 불렀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알라님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었고, 뭐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고, 뭐 조상님 살려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게 진짜 지금까지도 제 삶에서 정말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에티오피아에서 만나 주셔가지고 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좀 설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잘 마치고, 네, 이게 에티오피아 있을 때 그냥 사진들 몇 개 보여드리려고 넣었어요. 뭐 제 사무실이랑 뭐 제 방, 네, 저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방이었는데, 사실 방이 없어서 전 창고를 쓴 거거든요. 네, 창고에 침대 놓고 그냥 살았고, 네, 사실 사진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에티오피아에서 유명한 커피, 네, 정말 원 없이 마셨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곳이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예가체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사진이고, 가운데는 에티오피아 현지 음식 인제라예요. 네, 아마 한국에서 거의 보기 힘든 음식이고, 네, 제 인생의 힐링 푸드여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에는 같이 일했던 청년들, 그리고 그 교회 같이 활동했던 청년부 친구들의 사진입니다. 네, 뭐 이런 같이 일했던 뭐 동료들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의 가운데 있는 사진은 그 현지 한인교회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는 현지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제가 이제 섬기는 일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어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가운데는 일하면서 만난 아이들, 오른쪽에는 같이 일한 변호사 네, 사진이고, 저기 오른쪽 끝에, 오른쪽 밑에 페트병에 저거 이렇게 슬레이트, 뭐라 하지? 이 쇠가 꽂혀 있는 거, 이거 뭔지 맞히시는 분 2개 드릴게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지붕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 빗물 모이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 드릴게요. 네. 전구. 맞췄습니다. 이거 제가 2개 드릴게요. 이거 네. 전구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맞추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딱 맞췄네요. 네. 이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 시골로 들어가면 전기가 없어요, 학교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전기가 없으면 여기도 되게 어둡겠죠? 근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붕에다가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꽂아놓고 페트병에다가 물이랑 표백제를 적정한 비율로 섞으면 햇빛을 받았을 때 안이 전구처럼 이렇게 좀 역할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전구처럼 밝진 않은데 네, 이제 저희가 뭐 적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어떤 현지 환경에 맞는 작은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만드는 일을 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약간 깜짝 송별회 이런 걸 마련해 줘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을 딱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 생활 내내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이 없었는데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제 동네를 찾다가 뭐 학교 근처인 구이동에 집을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구이동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구이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구이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구이교회 처음 왔을 때가 50주년이었고 윤종신 씨가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뭔데 윤종신 씨가 와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네, 구이교회에 다니게 됐고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은 목회자분들 또 청년들 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에티오피아를 갔다 보니까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제 백수가 돼서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이제 또 뭘 해야겠어요? 고민해야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네, 좀 답을 찾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에티오피아를 갔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다고 되게 강하게 믿던 때였고, 그리고 집이 교회랑 가까웠어서 그때는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하면 꼭 새벽 기도를 한번 가보시기를 네,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구이동에 이사를 왔는데 집에서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당시 이제 청년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했는데, 되게 바쁘셨는데 흔쾌히 내일 갈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와주셔서, 그때 반지하 방에 살았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저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진짜 드릴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물 한 잔 드리고 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저는 하나님께 사명, 뭐 꿈, 비전을 받았어요. 이제 그때 받았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생명들이 세상에 많은데 너무나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해라라는 어떤 마음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육적으로 힘든 생명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혹은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과 약을 나눠주고, 정신적으로 힘든 생명들이 있으면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사실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계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문장이 되었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라는 것과도 네, 맞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려면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대학원에 가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대학원 동기들, 네, 당시 33개국에서 온 100명의 동기들이 있었어요. 네, 되게 큰 대학원이었어가지고 저는 여기 오른쪽 끝에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전공을 했어요.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뭐 아프리카에 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지를 그냥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배웠고, 네, 뭐 이상한 짓 뭐 많이 놀러 다녔어요. 뭐 애들이랑 무슨 마라톤도 나가고 농구도 하고 네, 학교 축제도 가고, 그리고 정말 2년 동안 사실 이게 국제학대학원이다 보니까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원어민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되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오른쪽 사진 밑에서 보시다시피 졸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동을 해봐야겠다.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고민하다가 좀 여러분들 나이 또래 학생들한테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시민교육 강사가 돼가지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 가서 지금 자율학기제 하나요? 혹시 하시는 중학교 하죠? 네, 자율학기제 교사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빈곤 문제, 환경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아니면 공부가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해외 프로젝트를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부탄에서 프로젝트를 했고 저기 오른쪽 밑에 사진이 이제 부탄 전통복을 입은 사진이에요. 사실 강렬한 인상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옷을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옷을 입는 법을 몰라요. 이게 되게 좀 입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저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길거리 가다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쉽게 설명드리면 세계에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전 세계 약 2만 5천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120개국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보시면 이제 제가 갔던 나라들 오른쪽 위는 타지키스탄에 출장을 갔을 때 아이와 찍은 사진이고요.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저의 한국 그때 팀 동료들이었고 이제 왼쪽 밑에는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을 때에 같이 회의하던 동료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이제 방글라데시에 출장을 갔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글라데시 얘기를 간단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국 사무소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했고 좀 감사하게도 방글라데시 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1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급히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 방글라데시에서 했던 일이 이제 방글라데시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야겠네요. 그 신생아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에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신생아 1000명이 태어났을 때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기의 수가 몇 명일까요? 한국에서 900명, 10명, 반? 500명? 그러면 여기 반 안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한 명, 한 명 제일 가까웠습니다. 한 명 제일 가까운 분이어서 제가 거기까지 던질 수 있을까? 아이고 한 명,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로 마칠게요. 한국은 약 2명 정도가 죽어요. 1.8명 정도가 죽고 있고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1000명 중에 몇 명이 죽을까요? 10명 5명 9명 20명 근접하게 맞춰주셔가지고 드릴게요. 잘 맞추시네. 방글라데시는 18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명이 왜 죽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낳을 때 어머니께서 다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다 이렇게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없거나
의사가 있는데 약이 없거나 장비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서 낳다가 이제 많이 죽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국에서도 이제 1000명당 2명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출산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같이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오늘 엄마 건강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의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좀 영상으로 방글라데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했고 짧게 지나가고 이게 영어랑 현지어가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정신 없는데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মমতা প্রকল্প হওয়ার পরে আমরা ইকানো অনেক বেশি সুযোগ সুবিধা পাই। এখন আমার বাড়ির থাকি হাসপাতালে আইতে মাত্র 20 মিনিট লাগে। বর্তমানে মমতা প্রজেক্ট আমাকে নতুন করে ট্রেনিং দেওয়ায় আমি আত্মবিশ্বাসের সাথে ডেলিভারি, প্রসব সেবা, গর্ভবতী সেবা, প্রসূতি সেবা সব দিতে পারি। মমতা প্রকল্প মূলত প্রাতিষ্ঠানিক ডেলিভারি বৃদ্ধির লক্ষ্যে তারা আমাদের অনেকগুলো FWC রিনোভেট বা সংস্কার করে দিয়েছেন। 이렇게 무너져가던 보건소가 সেখানে তারা প্যারামেডিক্স 깨끗해졌다. এবং 이런 ভিজিটর 얘기죠. যেটি আমরা বলি সেটিও তাদের অর্থায়নে নিয়োগ করেছেন। এবং এই কমিউনিটি লিঙ্কেজটি আমি বলেছি কমিউনিটি ওয়ার্কার 저희 사업에선 갤럭시 탭을 나눠줘가지고 산모들 정보를 সবাই 입력했어요. মিলে এক কমিউনিটিতে লিঙ্কেজ তৈরি করার জন্য কাজ করে, এটাকে আমরা অবশ্যই সাধুবাদ জানাই। Save the Children has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partners as well as with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We advocate and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s of this country. Our ultimate aim is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men and children, and particularly the children left behind, so that we can reach our SDG goals. 네, 대략적으로 저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일을 하면서도 좀 충족이 안 돼가지고 네, 쉬는 일하고 이제 쉴 때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에 있는 좀 난민분들을 도와드리는 활동들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서 이제 한국인들에게 난민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연회도 열었고 그리고 지역에 한국에 와 계신 난민분들을 도와드리는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자세히 보시진 않아도 되는데 그 동두천에 이제 보산동에 그 난민분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을 처음 오신 거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삶이 되게 불편해요. 뭐 병원을 가려고 해도 어딘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어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지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도를 만들 때 같이 이 지도에 포함된 상가들을 같이 난민분들이랑 다니면서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 공동체에 섞여가지고 이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네, 퇴근하고 네, 주말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가 제가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에 대해서 행해왔던 활동들이었고요. 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는 마치고 뒤에 그냥 이제 약간 너무 꼰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억지로 교훈을 몇 개 밀어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이잖아요. 지금 학생의 본분은 뭐죠? 공부.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효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지 말아야죠. 네,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뭘까요? 누군가 도와주는 거, 기도, 믿음,
예배, 말씀, 네. 하나님께 효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죠. 네, 네. 이 모든 것들 잘 알고 계신 것들에 충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이제 경계를 확장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비전을 찾고 꿈을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찾기가 힘드신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세상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재능이나 비전이나 이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알아서는 이 바로 위에 있는 걸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이 경계를 넓혀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이 이 경계 안에 들어올수록 있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러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학생일 때는 조금 제약이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뭐 성인이 되시고 하면 정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다양한 활동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의 해외 선교가 이제 아마 나중에 언젠가 열리게 될 텐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거기에도 좀 적극 참여하셔서 좀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도 만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좀 스포츠 매니아여가지고 나이키랑 아디다스 로고가 있는데 이 나이키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나이키의 슬로건. 나이키는 Just Do It이죠. 네, 네. 아디다스는 뭐죠? 아직 이게 세대가 다른가? 네, 아무튼 네. 아디다스는 이제 Nothing is Impossible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이게 아마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 어떤 비전,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고 그 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삶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시편 23편 1절 말씀, 이제 저에게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아까 죽을 것 같았다고 해서 성경을 폈을 때 시편에서 이제 찾은 말씀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말씀에 너무 힘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